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능 사회사문화에서 정말 중요한 파트죠. 바로 사회조사 방법에 대해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볼 건데요. 이게 개념이 막 섞여서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오늘 제가 여러분 머릿속에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모든 건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 마음, 사회가 움직이는 거,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걸 어떻게 객관적인 데이터로 만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회과학자들은 아주 체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이걸 해냅니다. 맞습니다. 사회조사 방법,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연구자의 공구함이라고 생각하면 딱입니다. 우리가 못을 박을 땐 망치가 필요하고 나사를 조일 땐 드라이버가 필요하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뭘 알고 싶은지에 따라 가장 적절한 도구를 꺼내 쓰는 게 핵심이에요. 자, 이 공구함은요, 크게 보면 딱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양적 연구 공구함. 이건 숫자와 통계로 무엇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사회의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질적 연구 공구함. 이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 깊은 의미와 속사정을 파고드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공구함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양적 연구라는 공구함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바로 숫자로 세상을 측정하고 일반적인 규칙을 찾아내는 아주 강력한 도구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공구함에서 가장 흔하게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도구는 바로 설문조사입니다. 아마 제일 익숙한 도구일 거예요. 핵심은 딱 두 가지. 똑같은 질문을 아주 많은 사람한테 던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얻은 데이터를 숫자로 바꿔서 통계를 내면 사회 전체의 경향성이 한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 설문조사라는 도구, 장점이 정말 확실하죠. 넓은 범위를 아주 빠르고 효율적으로 훑어볼 수 있고요. 그 결과를 사회 전체에 적용하는 것, 즉 일반화하기에 정말 좋아요. 근데요, 단점도 명확해요. 사람들의 진짜 속마음이나 그 복잡한 사정까지 알기는 좀 어렵고요.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확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넓게 보는 대신 깊이는 좀 포기해야 하는 그런 셈이죠. 자, 그래서 수능 문제 풀 때 이게 진짜 결정적인 힌트가 됩니다. 지문에 전국 고등학생의 라거나 평균, 비율, 통계 같은 단어가 보인다? 아, 이건 설문조사구나. 바로 나와야 돼요. 이 핵심 키워드 꼭 기억해두세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공고함으로 넘어가 보죠. 여기엔 숫자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이야기들, 개인의 생생한 경험, 그 배경에 숨어있는 깊은 의미를 캐내는 도구들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도구, 바로 심층 면접입니다. 이건 설문조사랑 완전히 반대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많은 사람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과 정해진 답변이 없는 개방형 질문으로 아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처럼요. 심층 면접의 힘은 한 사람의 세계를 정말 깊게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아이디어를 여기서 얻기도 하죠. 그런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바로 일반화가 안 된다는 거. 딱 몇 명 얘기 들어보고 아, 요즘 사람들은 다 이렇구나 라고 말하면 큰일 나는 거죠. 수능에서 제일 많이 파는 함정이니까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여기에도 수능 꿀팁이 빠질 수 없죠. 연구의 목적이 어떤 경험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탐구하거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파고든다면 정답은 심층 면접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질적 연구 공고함에 또 다른 아주 매력적인 도구가 있어요. 참여 관찰인데요. 이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는 행동을 그냥 내 눈으로 직접 보는 거예요. 연구자가 아예 그 집단의 한 멤버가 돼서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그들의 진짜 날것의 모습을 기록하는 거죠. 이 방법의 매력은 사람들이 스스로도 잘 모르는 무의식적인 행동이나 말과 행동이 다른 지점을 딱 잡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집단의 문화를 몸으로 이해하는 데는 이만한 게 없죠. 근데 위험도 따릅니다. 연구자가 그 사람들에게 너무 푹 빠져서 객관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때로는 윤리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자, 시험 문제에서 연구자가 어떤 집단의 일상생활이나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지켜봤다거나 말이 아닌 실제 행동에 주목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네, 바로 참여 관찰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이제 수험생들이 진짜 많이 헷갈려하는 아주 특별한 도구를 하나 꺼내 볼게요. 이것만 제대로 알면 한 문제 그냥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실험법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부터 딱 짚고 갈게요. 여러분, 실험법은 왠지 질적 연구 같죠? 절대 아닙니다. 이건 원인과 결과를 숫자로 딱딱
측정하는 양적 연구 공구함에 들어가는 도구예요. 이건 그냥 외우세요. 실험법은 뭐다? 양적 연구다. 실험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혹시 이것 때문에 저게 변한 거 아닐까?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서 원인이라고 추정하는 이것을 독립변인, 그로 인한 결과를 저것, 즉 종속변인이라고 부르죠. 연구자가 일부러 독립변인을 딱 조작해보고 그에 따라 종속변인이 어떻게 변하는지 숫자로 재는 겁니다. 실험법이 가진 독보적인 장점, 바로 원인과 결과, 즉 인과관계를 가장 확실하게 밝혀낼 수 있다는 점이에요.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강력합니다. 근데 단점도 확실하죠. 실험실이라는 통제된 환경이 우리가 사는 진짜 세상과는 너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복잡한 사회 문제를 다루기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신흥에선 이 신호등만 찾으면 돼요. 지문에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란 말이 나왔다?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다. 이런 식의 문장이 보인다. 이건 뭐 100% 실험법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핵심이 뭐냐? 결국 어떤 질문에 어떤 공구를 써야 하는지 아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모든 걸 한 장의 최종 설계도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 표 하나면 게임 끝입니다. 보세요. 양적 연구에는 뭐가 있죠? 설문조사랑 실험법. 질적 연구에는 면접이랑 관찰. 그럼 일반화는 어디가 유리할까요? 당연히 양적 연구죠. 깊이 있는 이해는 질적 연구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인과관계 확인은 오직 실험법만 가능하다는 거. 이 표 그냥 머릿속에 스캔해서 저장해 두세요. 이제 여러분 손에는 완벽한 연구자 공구함이 쥐어졌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떤 도구가 짱이냐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도구가 딱 맞을까? 이걸 판단하는 능력이 사회조사 방법론의 진짜 핵심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퀴즈 하나 내볼게요. 만약 여러분한테 온라인 수업이 학생들의 공부 의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걸 연구해보라고 한다면 방금 얻은 이 공구함에서 뭘 가장 먼저 꺼내 쓰시겠어요? 왜죠? 전국적인 통계를 보려고 설문조사를 돌릴 건가요? 아니면 몇몇 학생들의 속마음을 들어보려고 심층 면접을 할 건가요? 어쩌면 직접 실험을 설계할 수도 있겠죠?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선택,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여러분의 실력이 되는 겁니다.